상대가 하자는 거 대부분 따르고 표현이 조심스럽고 표정 캐치도 굉장히 잘해요. 그러면 상대는 아마 그냥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신경 써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반면 이 특징이 낮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표정에 둔감하고 마이웨이 길을 가기 때문에 상대방이 다른 사람 표정들 좀 봐, 좀 신경 좀 써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음사삼 심리상담센터 김동환입니다. 여러분, 심리적 특징도 유전이 된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지 않나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기질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떻게 일주일 만에 남친, 여친의 심리적 특징을 알 수 있느냐, 그 방법은 심리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 심리검사를 받으면 어떠한 유전된 심리 특징을 알 수 있는지 오늘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최소 6개월 이상 연애를 하신 분들은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아니, 쟤는 어떻게 저렇게 걱정도 없이 새로운 걸 시작하지?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나는 힘들 때 좀 같이 있어주길 바라는데 상대는 왜 거리를 두는 것 같지? 이런 고민들은 기질, 즉 유전된 심리 특징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선 이것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인간에게는 기질, 유전된 심리 특징이 존재할까? 그 정답은 살아남기 위해서예요. 현대사회로 오면서 좀 맹수와 같은 위협이 되는 존재들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인간에겐 생존을 위해 유전된 특정한 방식들이 입력이 되어 있어요. 예컨대 새로운 곳을 좀 조심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과 새로운 곳을 좀 나아가자 하는 사람이 있고, 또는 원하지 않고 사람들과 좀 어울려서 지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주변에서 뭐라 하던 내 뜻대로 사는 게 중요하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처럼 각자 고유한 자신의 심리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상대방이 나와 반대의 모습을 가졌네 하면서 너무 좋다고 빠질 수도 있지만 콩깍지가 벗겨지기 시작하면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죠. 즉 이때부터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따라서 상대방의 기질과 내 기질을 함께 알고 있으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바꾸려고 좀 덜 노력할 수 있어서 에너지도 아낄 수 있고 관계도 이전보다 훨씬 편해질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유전되는 심리적 특징 4가지를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자극 추구. 큰 개념으로 새롭고 흥미로운 것에 얼마나 빨리 시선과 마음을 뺏기고 몰두하느냐예요. 즉, 이게 높으면 자신이 재밌겠다 라고 느끼는 것에 푹 빠져서 밤새는지 몰라요. 반대로 이게 낮은 사람들은 재밌는 것들이 딱히 느껴지지 않고 유유자적한 모습들이 좀 보이겠죠. 만약 내 남친, 여친이 어떤 활동에 미친 듯이 빠졌다면은 해도 너무하네, 어떻게 저것만 저렇게 생각할까? 라고 느낄 수가 있어요. 앞서 말했듯이 기질은 살아남기 위해 발달된 심리 특징이라 그랬죠. 과거였다면 자극 추구가 높으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도구나 사냥 방법 등이 개발되고 생존에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위험 회피 기질이에요. 크게 보면 살아남기 위해 위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얼마나 걱정을 하느냐를 나타내요. 즉, 이 위험 회피 기질이 높으면 걱정이 비교적 많고 새로운 것들보다 약간 익숙한 것들을 조금 더 선호해요. 반대로 낮으면 낯가림도 없고 걱정도 적겠죠. 이게 높으신 분들이랑 함께 등산을 가면 거의 보부상이에요. 누군가 다칠까봐 소독약, 밴드, 심지어 코팅된 그 의료용 장갑까지 챙겨옵니다. 반면에 낮으신 분들은 공항이든 비행기든 게스트하우스든 주변에 무슨 일이 있든 상관없이 푹 잘 자요. 과거에서는 이 위험회피 기질이 높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다치거나 어떤 위험 상황에 빠졌다 하더라도 생존 위험이 최소화되고 우리가 여태까지 잘 살아남을 수 있었겠죠. 세 번째로 사회적 민감성이에요. 이 큰 개념으로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기 위해 감정을 읽고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얼마나 신경 쓰는가, 이 특징이 두드러지게 높으신 분들은 상대가 하자는 거 대부분 따르고 표현이 조심스럽고 표정 캐치도 굉장히 잘해요. 그러면 상대는 아마 그냥 하면 되지 뭘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신경 써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반면 이 특징이 낮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표정에 둔감하고 마이웨이 길을 가기 때문에 상대방이 다른 사람 표정들 좀 봐, 좀 신경 좀 써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과거에 이 특징이 높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을 좀 서포트하고 이 커뮤니티가 유지될 수 있었고, 반면에 낮으신 분들이 있었기에 독단력 있는 리더들이 활약할 수 있었겠죠. 핵심 기질은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 보충 기질인 인내심 기질이 추가가 돼요. 각 기질마다 4개의 하위 개념이 있어서
디테일하게 조합했을 때 상대방의 특징을 잘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위험 회피는 낙천성과 예기불안,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낯선 사람에 대한 수줍음, 그리고 활기 넘침과 쉽게 지침이 합쳐진 거예요. 여기에 회색과 파란색이 위치한 점수는 내가 또래보다 훨씬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위험 회피가 높은데 그 이유가 낯선 사람에 대한 수줍음과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면 아마 이 사람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특히 긴장을 많이 하고 이사나 전근이나 새로운 직장에 취업했을 때와 같이 환경이 바뀌면은 훨씬 다른 사람들보다 긴장이 많이 될 거예요. 연인 간 이 심리검사를 진행하면 좋은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자신과 상대가 어떠한 유전된 심리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고 이를 서로 보완할 수 있어요. 즉 우리가 사귀면서 저 사람은 조금 조심스럽고 꼼꼼하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저 사람은 좀 재밌어 보이는 것들은 좀 무조건 시작하고 보는 특징이 있구나 라고 추측하고 있었는데 심리검사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만약 드러났다. 그렇다면 우리는 객관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거고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서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보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예컨대 꼼꼼하고 신중한 사람은 어떤 것들을 새로 시작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재밌어 보인다 생각이 들면 무조건 시작하는 사람은 디테일함을 놓칠 수가 있죠. 즉 신중한 기질을 가진 사람은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어려우니 상대방과 함께하며 새로운 경험들을 쌓아나갈 수 있어요. 반대로 걱정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기질을 가진 사람이라면 자신이 놓친 디테일함은 무엇인지 상대방에게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즉 나와 상대방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서 관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유전된 심리 특징을 알 수 있는 검사는 무엇이냐? 바로 기질 및 성격 검사라고 해서 약자로 TCI라고 불리는 검사예요. 오늘 내용을 보면 선생님 그럼 저희는 유전의 노예인가요? 기질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나요? 라는 궁금증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심리검사 명에서 보이듯이 기질 및 성격 검사죠. 우리는 각기 다른 기질들을 타고나지만 성격이 잘 발달할수록 이러한 기질들이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절시켜줘요. 여기서의 성격은 캐릭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성격이란 단어는 personality거든요. 우리는 이런 말들을 종종 하죠. 저 사람 캐릭터 있다. 이 말은 저 사람만의 어떤 특유의 색깔 혹은 자신의 신념 이런 것들이 좀 도드라질 때 표현을 하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도 잘 어울릴 수 있는가를 측정하는 게 이 검사에서 성격 개념이에요. 자, 그럼 이 기질과 성격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걱정이 많은 기질이라면 새로운 행동을 하기 전에 엄청 걱정이 많겠죠. 등산은 가고 싶은데 다칠까봐 무섭고 걱정이 돼서 못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격이 조절해 줄 수 있다면 의약품을 챙겨서라도 내가 가고 싶었던 등산을 간다는 거예요. 즉 기질에 따라 무섭다고 무조건 행동을 안 하고 피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하는 자신을 알고 의약품을 좀 챙겨가면 되지 않을까? 라고 달래면서 자신이 하고픈 것을 한다는 거죠. 이 기질은 유전적이라 일생 동안 비교적 변화가 적어요. 반면 성격은 우리가 충분히 발달시킬 수 있어요. 성격이 잘 발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대로 살 수 있냐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커오면서 나 자체로 살 수 없었다는 것은 환경이나 주변에 적응하기 위해서 나라는 존재를 내어줬다는 거예요. 즉 내 존재를 떼어버리고 억눌렀어야 이 주변 환경에 적응하기 훨씬 쉽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첫 번째로 무엇일까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나를 억누르고 떼어놔버렸던 그 경험에 대해서 살펴보고 돌봐주는 게 첫 번째겠죠. 즉 내가 주도적으로 지낼 수가 없었던가? 언제 어떤 것들이 그렇게 무서워서 내 주도대로 살 수 없었지? 무서울 땐 주변에서 도대체 뭐라고 해줬을까? 그때 내 감정은 어땠고 스스로는 또 어떻게 보였고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보였을까? 내가 나를 억압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살펴볼 때 비로소 스스로를 좀 이해할 수 있고 여기에 새로운 경험이 더해지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기질 및 성격 검사를 통해서 내가 타고난 심리적 특징을 볼 수 있고 이러한 기질로 살아온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더불어 커플이라면 상대의 기질을 알고 이해함으로써 존중해주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성 프란체스코의 기도문을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제가 변화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화로운 마음을 주시고,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을 위해서는 그것에 도전하는 용기를 주시며, 또한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변화시킬 수 없는 기질을 받아들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성격을 위해 도전하는 용기를 가져라라는 맥락이 기질과 성격에 들어맞는 것 같아요. 마음사서함 심리상담센터의 TCI 검사 및 해석은 해석집만 참고하는 게 아니라 기질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조합해서 내담자분들께 제공해드려요. 2018년부터 꾸준하게 TCI 검사를 활용하고 있으니 제게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기질 및 성격 검사를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이버에 마음사서함 심리상담센터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